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12일 오전 11시입니다. 요새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종전선언은 조국에 대한 마지막 해코지를 해놓고 청와대를 떠나겠다는 것에 비유됩니다만은 이걸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어느 강도가 있었습니다. 바로 옆집을 털었습니다. 주인이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과 주인이 합세를 해가지고 강도를 몰아냈습니다. 그랬더니 강도가 또 다른 큰 강도를 또 불러들였습니다. 그래서 강도 떼와 경찰과 주인이 한판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승부가 나지 않았습니다. 무승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이 강도는 더 힘을 불려가지고 이제는 아주 그때는 칼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기관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죽고 그 다음 3대째 내려오니까 이 피해를 당했던 주인의 손자가 건망증에 걸려가지고 자꾸 옆집 강도하고 잘 지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강도를 맡고 있는 경찰이 지금 이 부잣집의 경비원 노릇을 해주는데 자꾸 나가라고 그래요. 당신 때문에 이 옆집 강도집하고 사이가 나쁘니까 우리끼리 잘 해보겠다고. 이게 바로 문재인이 추진하는 종전선언의 핵심입니다. 종전선언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6.25 남친 피해자입니다. 6.25 남친 피해자들은 지금 문재인이 추진하는 저 종전선언을 보면서 아마 속이 열불이 터질 겁니다. 제가 월간조선 대표를 할 때가 거의 한 20년 전인데요. 이런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 월간조선에서 돈을 들여가지고 6.25 납북자 82,959명. 여기에는 납북자 명단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언제 만들어졌느냐 하면은 52년입니다. 52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발간을 했는데 그때 이승만 정부가 그 어려운 시기에도 전쟁을 하면서도 피살자와 납북자를 조사를 했습니다. 전국 조사를 해가지고 깨알같이 이름을 적었습니다. 이렇게. 이 명단이 국회에 그냥 국회 도서관에 보존되어 있는데 아무도 이 존재를 몰랐습니다. 월간조선 기자가 이걸 찾아내 가지고 이걸 인쇄를 했습니다. 인쇄를 해 가지고 이게 뭐 값은 붙었지만 이게 팔릴 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월간조선이 좀 손해를 보고 국가를 위해서는 좋은 일을 했습니다. 여기 82,959명은 명단이 파악된 경우고 실제로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납북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많게는 한 20만 명이 납북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 또 피살자 명부가 또 있었습니다. 피살자는 약 6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종전선언 하면 이 피살자와 납북자에 대한 사과, 배상은 누가 합니까? 문재인이 그걸 지금 조건으로 붙이고 있습니까? 하지 않습니다. 문재인은 강도와 화해를 하려면 강도로부터 피해받은 것, 그리고 강도했다는 사실을 인정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첫째, 납북자 문제. 무엇보다도 국군 포로 문제입니다. 6만 명의 국군 포로를 불법 억류했는데 생존자가 그래도 적어도 수천 명은 있겠지만은 우리는 다 생존했다고 보고 생사 확인을 요구를 하고 살아있는 사람은 즉시 송환하라고 요구를 해야 됩니다. 이걸 전제 조건으로 깔지 않는 문재인의 종전선언은 김일성 세력에 대해서 6.25 남침이라는 반민족적, 반인류적 범죄 행위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겁니다. 면죄부를. 자,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종전선언만을 주제로 한 끝장 토론을 제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생각이 들었냐 하면 며칠 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 평화상 수상 21주년 행사장에서 이재명 후보가 옆에 있는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종전선언에 협조해 달라고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렇게 다룰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관훈클럽이라든지 이 언론기관에서 토론을 주관하는 게 맞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밑도 끝도 없는 말장난, 말싸움판의 대통령 선거 운동이 국민들에게 무슨 이득이 되겠습니까? 그러려면은 주제별로 아주 집중적인 토론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선거 기간 중에 있는 토론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종전선언이 이재명도 그렇고 윤석열도 그렇고 뚜렷이 자신의 생각이 있고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면은 토론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토론을 통해서 양쪽이 국민들을 설득하는 그런 근사한 게임을 하나 하는 거죠. 윤석열 후보가 먼저 제안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로부터 도전장을 받은 겁니다. 일종의 결투를 하자는 도전장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죠. 그럼 거기에 응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누가 봐도 토론을 하면은 종전선언 반대론이 우세합니다.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에 부합하고 헌법에 부합하고 우리 국민들의 상식에 부합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방치해버리면은 그냥 종전선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같은 민족끼리 과거를 덮자, 이런 선동에 일종의 종족주의적 선동에 넘어가서 우리 국민들이 종전선언 찬성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종전이란 말이 평화를 가져온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하나씩 따져 들어가면 이게 완전히 주한미군 철수, 유엔사 해체, 한미동맹 해체로 가는 문을 연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 설명도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토론을 통해서 상대를 꺾음으로써 그 논리가 이기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은 윤석열 후보가 먼저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윤석열 후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정리된 입장을 밝힌 적이 없습니다. 종전선언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은 정부 페이스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도 윤석열 후보가 해야 하고, 두 번째는 윤석열 후보가 유리합니다. 세 번째는 유불리를 떠나서 차기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은 종전선언에 대해서 반드시 국민들을 설득을 하고 당당하게 자기 입장을 천명을 하고 공약으로 걸어야 합니다. 종전선언이 이번 선거에서 쟁점이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또한 이 혼탁한 대통령 선거 운동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한국의 정치 문화를 발전시키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